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10가지 창조의 원리 6번째! 갑자기 무슨 사회를 보는 것 같네요. 창조는 무한하다. 우리한테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모두 다 풍요로울 순 없다. 100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창조를. 누가 90을 가졌으면 나는 10을 가져야 돼. 내가 만약 90을 가지면 누군가는 10밖에 못 가질 거야. 그러니까 바라면 안 돼. 이런 느낌? 천재는 타고난 희귀한 사람들만 가능하다. 대다수는 천재가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불평등은 당연하다. 뒤처지는 사람 늘 있다. 그게 나다. 뭐 이런 신념. 또는 나는 100만 원은 벌 수 있는데 1억은 벌 수 없다. 나는 뭔가 유명해지거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무한한 창조에 우린 굉장히 많이 제한을 가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그리고 돈이나 건강이나 공간 같은 게 충분하지 않다. 내가 굉장히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 근데 어떻게 넓은 집에 살아? 세상 모두가 넓은 집에 살 수는 없잖아. 나는 그걸 욕심내면 안 돼. 이런 생각. 창조가 무한하다는 쪽으로 본디 창조는 저 뒤에 보이는 달 뒤에 그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새까만 밤하늘. 그 새까만 밤하늘은 은하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어있는 게 아니라 가득 차 있어요. 우주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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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에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창조의 기본 본성은 무한이에요. 그 본성을 우리가 요따만하게 작게 잡고 이거 이상은 안 돼로 발발발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한함에 끊임없이 마음을 여는 것. 세상이 무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만있어 봐. 내가 1억을 벌 수 있어? 아니야. 무한하다고? 그럼 10억? 5,500억?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한하다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무한하다. 우리 좀 그 무한함에서 요만큼은 가봅시다. 그래도 저의 삶의 꿈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그 무한함 중에 어디까지 경험할 수 있을까? 최대치를 경험하고 싶다가 저의 꿈입니다. 7번째, 창조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일단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습니다. 창조에는 진화, 성장, 확장의 방향성이 있고요. 당연히 반대의 역방향, 네, 퇴화, 네, 방향이 있네요. 그래서 씨앗이 한번 심기면요, 이 방향성이 좀 계속 지속됩니다. 씨앗이 한번 심겨서 물을 주는 방향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발아하고요. 그 다음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이파리가 커지고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씨앗을 퍼뜨려서 또 더 많은 꽃들이 피고 점점점 성장, 확장되고 있죠. 대부분의 자연의 모든 것들은 순방향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장하고 확장되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제의 나보다 10년 전의 나보다 지금은 더 변화하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이 순방향이겠죠. 사람이 참 변함이 없다 이러면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성장을 안 하고 있을 순 없어요. 창조에는 항상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순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우리는 퇴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점점 더 많이 나를 제한해. 더 조그매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난 너무 불행하고 너무 우울해. 나의 창조 에너지를 하나도 쓰지 않고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역방향 창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방향 나선형 성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우울이, 불안이, 두려움이, 무력감이 점점 더 많이 성장되겠죠.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방향으로도 확장성, 더 늪에 빠져버리고 더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로 가겠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기억한다면 언제든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빨리 재선택을 해서 방향성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재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방치할수록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8번째, 창조는 고요하다. 그리고 창조의 과정에서 고유성은 점점 더 확장 발현된다. 창조가 어디서 시작하죠? 선택에서 시작하죠. 선택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죠? 욕구로부터. 지난주에 얘기했죠. 창조는 욕구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이 욕구 자체가 고요합니다. 고요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창조하면 할수록 고유성은 점점 더 선명하고 확장되고 더 크게 삶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천재는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쟤는 천재야. 쟤는 천재가 아니야가 아니라 천재는 상태입니다.
고유성이 씨앗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천재가 아닌 거고 고유성을 발현한 사람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리처드 러드의 유전자키에 있는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천재란 당신이 정점에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억제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갖지 않고 따라서 자신의 두려움을 초월하면서 당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재가 된다는 것은 열린 가슴으로 깊은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창조를 계속하면요, 자신의 욕구대로요, 의식적인 창조를 계속하면 우리는 고유해지고 그 고유함이 바로 우리의 천재성이 완전히 발현된 상태입니다. 천재는 상태다, 사람이 아니다. 8번째는 창조는 고유하다 했고요. 9번째는 창조는 무엇이든 가능해요. 무의식적 창조도 가능하고 의식적인 창조도 가능한데 그 중에 내면의 안내자가 안내하는 방향과 일치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창조를 한다. 무엇이든 창조해도 좋지만요. 그 방향성, 내면에서 안내하는 안내의 방향과 일치할 때 가장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면서 천재성이 발현된다. 나의 고유성이 발현된다. 그리고 내면의 안내를 받는 방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을 따라가면 끊임없이 내면의 안내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린 모두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천재의 가능성은 우리 안에 다 있으니까요. 꽃으로 피어나느냐? 씨앗 상태에서 두려워서 창조 안 하고 있다가 가느냐? 마지막, 창조에는 시간차가 있다. 이게 제일 좀 부대끼는 사실이죠. 시간차가 있다니. 생각은 빠르죠. 그냥 제가 지금 눈 감고 생각만 해도 저는 하와이의 해변에 누워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눈 뜨면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죠. 생각은 빨리 창조할 수 있지만 제가 실제로 하와이에 가는 데는 전 도깨비가 아니니까요. 문 열면 캐나다에서 집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비행기 타고 가야죠. 비행기 타고 와야죠. 물질화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생각은 빨리 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이미 미래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게 현실로는 안 왔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막 꼬입니다. 과거에 창조해 놓은 지금의 현실이 있지요. 그리고 내가 새로 창조하고 싶은 미래가 있지요. 그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전히 과거와 똑같지 않아? 나는 미래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여전히 현재인가? 요때가 제일 어렵고 복잡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차를 기억해야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내가 창조한 것은 반드시 현실로 와. 그리고 이미 내가 창조한 것이 현실로 오는 걸 경험했어. 창조의 법칙들을 기억하지 않을 때 여기서 호로록 말려버려서 이런 거죠. 새로운 걸 끌어오다 말고 현재의 내가 너무 한심한 거에 집중해.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다가 지금 나를 보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아. 이러는 동안 우주의 주문이 막 섞이고 있죠. 그래서 이대로 살겠다는 거야? 바뀌겠다는 거야? 그 두 개에 대한 결과들이 계속 동시에 오면 정말 삶이 계속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제대로 창조를 하고 싶다면 이 시간차를 줄이고 싶다면 우리는 소원의 개수를 줄여야 하고요. 무엇을 창조할지 개수를 좀 줄여야 하고요. 줄인 다음에 현재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서 난 어디로 가고 싶지에 집중한다면 조금 더 창조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선명해질 수 있고요. 6번부터 10번까지 다시 한번 돈과 관련해서 이 창조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볼까요? 6번째, 창조는 무한하다. 근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누군가가 부자라면 일정한 양의 가난한 자는 존재한다. 누군가 유튜브에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럼 에이 아무나 볼 수 있는 거면 이거 따라하면 다 부자 되겠네? 안 될 거야. 이래서 안 되죠. 하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유튜버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 너무 공감했어요. 아무리 이렇게 알려줘봤자 1%밖에 이거 도전 안 한다. 1명밖에 안 한다. 10,000명이 봐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많이 가져도 됩니다. 7번째, 창조에는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지금 현재의 풍요에 만족하는가? 이 풍요에 대해서 성장, 확장할 것인가? 이걸 우린 선택할 수 있죠. 지금보다 더 벌어도 되고 더 많이 누려도 되고 더 많이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더 돈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풍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퇴화되는 방향으로 또 빨라질 거예요. 깊어지고 빨라질 거예요. 이쪽으로 선택할 때 이쪽이 더 성장하고 확장하겠죠. 8번째, 창조는 고유하다. 여기서는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해서 아무 제한도 없어요. 그럼 나는 뭘 할까? 여기서 우리의 고유성이 완전히 선명하게 드러나요. 완전히 부자인 상태라면
아무 제한이 없다면 누군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쉼이 필요한 거고요. 누군가는 여행만 다니겠대요. 그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는 거고요. 저는 항상 이 질문을 해요. 내가 부자라도 내가 유튜브를 할까? 할 거예요. 내가 부자라도 책을 쓸까? 쓸 거예요. 예, 이게 저의 고유성이 선명해지는 거죠. 돈에 제한이 없다면 나는 뭘 할까가 그때 진짜 우리의 욕구들이 제한 없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돈에 대한 제한이 풀려야 내 고유성이, 나의 천재성이 더 잘 발현이 됩니다. 9번째, 창조는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데 내면의 안내자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할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걸 돈과 연결해 지어보자면요. 복권을 당첨됐으면 좋겠다. 20억! 아니다. 40억! 좋다! 이러고 나서 복권에 당첨된 40억에 대해서 기분이 지속적으로 좋을 수 있다면 내면의 안내와 일치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게 내가 그 확률에 내가 걸릴 가능성이, 아니야 그냥 믿어보자! 이런 건 안 됩니다. 40억이 당첨되는 게 너무 내일 같고 그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내면에 좋은 느낌이에요. 그게 없다면, 불편하다면 우리는 줄여야 합니다. 내면에 좋은 느낌이 있는 그 금액을 찾아야 합니다. 내면의 안내자가 창조하는 것은 무한하지만 우리의 신념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 그래요. 가능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너무 커서 내가 믿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마음을 여는 정도를 결정하면 아마 내면에 편안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창조의 시간차가 있다는, 많이 하는 거죠. 그래, 부자가 돼야지. 미래의 나의 부자인 모습을 상상해보자. 모든 것이 자유로운 나를 상상해보자. 아, 너무 좋다. 현재로 돌아왔는데 12시가 지난 신데렐라의 누더기 옷 같은, 난 너무 초라해. 난 능력도 없어. 난 너무 가진 게 없어. 아니야, 다시 힘을 내서 부자가 돼야지. 와! 근데 현재 난 너무 초라해. 이걸 반복할수록 창조가 더뎌진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돈을 벌기로 결심했어요. 그건 이미 존재하는 현실인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나의 미래가 나의 현실인 거예요. 이걸 믿고 이 시간차를 얼만큼 버틸 수 있느냐가 우리가 정말 빨리 창조하는 비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원하는 대로 창조를 못하고 있는지 좀 감을 잡으셨죠? 창조의 10가지를 보다 보니까 아직 와닿지 않거나 나의 지금 제한된 신념들이 보이시죠? 창조의 주체가 나라는 거,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 선택권을 상실한 상태, 그리고 선택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는 거, 내가 선택한 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는 책임감 상실, 또는 선택이 나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는 무의식적 선택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내 삶이 완전히 나의 창조로 100%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창조하지 못했고요. 또 생각과 말과 행동 중에 행동에만 집착하느라 창조가 너무 어려워서, 그쵸? 그리고 너무 조금밖에 못한다고 믿어서, 그리고 나의 수많은 조건화된 신념들 때문에 창조가 막혔죠. 무한한 창조에 대한 것들이 막혔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내가 창조한다. 모든 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한한 창조를 제한하는, 우주의 무한함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요만하게 만든 이 제한된 신념들을, 조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생각으로 창조하는 것을 우리는 연습할 거고요. 창조하기 위해서 제일 최적의 창조, 제일 행복한 창조, 천재로 가기 위해서 내면의 방향성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또 앞으로 할 거고요. 그럴 거예요.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죠? 사실은 알려는 드릴 건데요. 물론 한 달 안에 많은 변화도 생길 건데요. 지금부터 할 실습은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될 때까지 하려면 수년이 걸리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그 첫 발을 떼는 거고, 이미 오늘 들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실천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더 나아가길 바라시는 걸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조금 발전했다면 거기서 좀 더, 왜냐면 무한이니까요. 한계가 없으니까 여기 다 왔음? 이런 건 없거든요. 내가 멈추기 전에는 이 무한을 향해서 잘 되는 건 내려놓고 잘 안 되는 부분을 더 확장해 나가 봅시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모든 창조의 이야기는 무의식에 있는 제한들을 푸는 거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마음 먹었어? 이제 옮겨갈 거야? 그런다고 짠! 하고 되는 일이 아니고 무수히 많이 그 무의식이 인지될 때까지 연습해야 되고, 인지한 다음에는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연습이 잘 되시면요, 얘기했죠? 돈만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창조적인 주체, 창조성을 완벽하게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날은 안 올 테니, 완벽하게 되지 않을 테니 우리는 이 연습을 무한 반복을 해야겠죠. 일단 한 달 동안 한번 빡시게 해봅시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변화까지 겪을 수 있는지.